당신 남편, 제가 낳은 딸한테 전 재산 물려줬던데요. 장례식장 문 앞에서 들려온 그 한마디에 박영심 씨는 그만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5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시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장례를 치르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박영심 씨는 경상도 시골에서 평생 된장, 간장, 고추장을 담그며 살아온 전통 장류 명인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손맛 하나는 타고났다는 소리를 들으며 작은 공장까지 일궜죠. 남편 김철수 씨와 중매로 만나 결혼해서 아들 셋을 낳아 키웠습니다. 큰아들 준호, 둘째 민호, 막내 진호. 세 아들 모두 서울로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식들이 성공하고 나니 부모는 안중에도 없더군요. 명절에도 전화 한 통 없고 제사 때도 핑계만 댑니다. 엄마 회사 일이 바빠서요. 애들 학원 때문에 못 가요. 그러면서 돈 이야기만 나오면 귀신같이 연락이 오더군요. 엄마 집 살 돈 좀. 아버지 사업자금 빌려줘. 영심 씨 부부는 그때마다 평생 모은 돈을 아낌없이 내줬습니다. 5년 전 봄날 남편 철수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죠.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의사의 말에 그날부터 철수 씨는 병원 침대에 누운 채 눈도 뜨지 못하는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영심 씨는 매일 병원을 오가며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엔 병원에 왔지만 한두 달 지나자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엄마 혼자 힘들면 요양병원에 보내세요. 차가운 말만 남기고 서울로 올라갔죠. 그렇게 5년을 버텼습니다. 홀로요. 그리고 지난달 철수 씨가 숨을 거뒀습니다.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자식들이 뒤늦게 내려왔지만 그들의 눈빛엔 슬픔보다 계산이 먼저였습니다. 엄마, 아버지 재산 정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공장 땅이랑 건물값이 꽤 될 텐데. 장례식장에서조차 유산 이야기만 하더군요. 사무제를 지내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철수 씨가 쓰러지기 전에 작성한 유언장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뜯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김철수는 온전한 정신으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 전 재산은 외동딸 박서진에게 남긴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박서진? 그게 누굽니까? 민호도 황당한 표정입니다. 우리 집안에 딸은 없는데요. 막내 진호까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거 유언장 조작 아닙니까? 영심 씨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서진? 그게 누구란 말입니까? 저는 평생 아들 셋만 낳았는데요. 며칠 뒤 정말로 박서진이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도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영심 씨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기억하시나요? 저는 박서진입니다. 어머니가 예전에 낳으셔서 고아원에 보내신 딸입니다. 영심 씨는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 서진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증거를 가져왔어요. 출생 기록이에요. 어머니 성함이 또렷하게 적혀 있습니다. 영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딸을 낳을 리가 없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식들도 의심스러운 눈빛입니다. DNA 검사. 좋아요. 당장 합시다. 당신이 사기꾼이라는 걸 밝혀내겠어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박서진과 방영심의 모녀 확률은 99.99%였습니다. 과학적으로 친모녀가 맞다는 겁니다. 영심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자식들은 분노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뭐 하신 거예요? 영심 씨는 울먹였습니다. 아니야. 난 정말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서진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어머니께서 결혼 전에 저를 낳으셨대요. 혼전 임신이셨거나 어떤 사정이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영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결혼 전까진 순결했어요. 혼란스러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서진은 점점 더 영심 씨의 삶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유산 절차를 진행하고 공장 부지를 둘러보고 영심 씨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모녀로 지내고 싶어요. 그녀의 눈에는 진짜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점점 더 적대적이 됐습니다. 엄마, 저 여자 쫓아내세요. 하지만 법은 유언장과 DNA 검사 결과를 인정했습니다. 박서진은 합법적인 상속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영심 씨는 혼자 앉아 지난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문득 아주 오래된 기억 한 조각이 스쳤습니다. 결혼하기 전 자신이 심하게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기억이 희미합니다. 그때 뭔가 있었던 걸까요? 영심 씨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일기는 찢겨나가 있었습니다. 누가 일부러 뜯어낸 것처럼요. 다음 날 영심 씨는 옛 친구 미숙을 찾아갔습니다. 미숙아, 너 혹시 내가 결혼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미숙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영심아, 사실은 말이야. 그때 내가 큰일을 겪었잖아. 내 시어머니 될 사람이 너한테 약을 먹였어. 기억을 지우는 약이라고 했어. 무슨 일이었는데? 미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심아, 너. 그때 내 약혼자 철수 오빠한테 당했어. 결혼 전에 강제로. 그래서 임신을 했고 시댁에서 은밀하게 병원에 입원시켜서 아기를 낳게 했어. 딸이었어. 그런데 시어머니가 딸은 필요 없다고 고아원에 보냈고 너한테는 약을 먹여서 기억을 지웠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심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자신에게 딸이 있었다니. 시댁의 강요로 버렸다니. 남편은 결혼 전에 자신을 강간했고 그 사실을 숨긴 채 평생을 살았다니. 영심 씨는 집으로 돌아와 서진을 불렀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엄마도 몰랐어. 너를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영심 씨는 서진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차갑게 영심 씨를 밀어냈습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전 당신 딸이 아닙니다. 영심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서진이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그거 조작한 겁니다. 전 당신 딸이 아니에요. 전 김철수의 진짜 딸이에요. 하지만 당신 딸은 아니죠. 그게 무슨 소리야? 제 친엄마는 따로 있어요. 이순자. 들어보셨나요? 당신 남편 김철수가 20년 동안 바람 피운 여자예요. 영심 씨는 비틀거렸습니다. 순자. 그 공장 직원? 설마. 맞아요. 제 엄마 이순자는 30년 전부터 당신 공장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김철수와 불륜 관계였죠. 저는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예요. 하지만 김철수는 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엄마를 버렸어요. 엄마는 혼자 저를 키우며 평생 고생하셨죠.
가난하게 천대받으며 살았어요. 영심 씨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럼 유 원장은? DNA 검사는? 유 원장은 엄마가 위조한 거예요. 김철수가 식물인간이 된 후에 엄마가 병원에 몰래 들어가서 도장을 훔쳤어요. 변호사를 매수해서 유 원장을 만들었죠. DNA 검사도 검사기관 직원을 매수해서 조작했고요. 영심 씨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당장 나가. 이 사기꾼아. 서진은 의연했습니다. 신고하시겠어요? 좋아요. 하지만 제가 가진 증거들을 보시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서진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남편 철수와 이순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손을 잡고 포옹하고 키스하는 모습. 그리고 어린 서진을 안고 있는 사진까지. 이게 뭐예요? 증거예요. 김철수가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 그리고 이건 녹음 파일이에요. 서진은 핸드폰을 꺼내 재생했습니다. 남편 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내가 너를 정식 아내로 맞이하지 못해서. 서진이도 내 딸인 거 알아. 나중에 꼭 보상해 줄게. 영심 씨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제 엄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암이었어요. 치료비도 없어서 집에서 죽음을 기다렸죠. 김철수는 엄마가 죽어가는데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엄마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제게 말했어요. 서진아, 복수해. 저 가족에게 복수해.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을 세운 거예요. 유 원장을 위조하고 DNA 검사를 조작해서 당신 네 가족을 무너뜨릴 준비를 했죠. 이제 전 이 집의 재산을 모두 가져갈 거예요. 영심 씨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고민했습니다. 재산을 포기하고 명예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밝힐 것인가. 그리고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진 씨,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말 그러시겠어요? 어머니 명예가 무너지는데요. 영심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진실이에요. 당신 어머니가 불쌍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범죄를 저지르는 건 용서할 수 없어요. 영심 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됐고 진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위조된 유 원장, 조작된 DNA 검사, 매수된 변호사와 검사기관 직원들. 모두 밝혀졌습니다. 서진은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기요. 저는 혜진이라고 합니다. 뉴스에서 봤는데 혹시 박영심 씨 계신가요? 제가 진짜 딸인 것 같은데요. 경찰서가 술렁였습니다. 영심 씨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수척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평생 친엄마를 찾았죠. 그런데 뉴스에서 박영심 씨 이야기를 보고 제 출생 기록과 똑같더라고요.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진짜 출생 기록이었습니다. 박영심이 딸을 낳아 고아원에 보낸 기록. 날짜, 병원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DNA 검사를 다시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혜진과 박영심의 모녀 확률 99.99%. 진짜 친모녀였습니다. 영심 씨는 혜진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널 지키지 못했어. 혜진도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라도 만났잖아요. 재판정에서 서진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 원장 위조, 사문서 위조, 사기죄. 판사는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겪은 고통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복수를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서진은 재판정에서 마지막으로 영심 씨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미쳤었어요. 엄마의 복수에 눈이 멀어서. 정말 미안해요. 영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당신 엄마 순자 씨한테. 내가 남편을 제대로 봤어야 했는데. 재산은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영심 씨는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너희 아버지는 평생 바람을 피웠어. 그리고 너희한테 누나가 있었어. 엄마가 결혼 전에 낳은 딸. 시댁의 강요로 고아원에 보냈던 아이야. 이제 그 아이를 찾았어. 자식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심 씨는 단호했습니다. 재산은 이렇게 나눌 거야. 3분의 1은 혜진에게, 3분의 1은 너희 셋이 나눠 가져.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고아원과 불우한 여성들을 위해 기부할 거야. 준호가 화를 냈습니다. 엄마, 왜 우리 돈을? 영심 씨는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너희 돈이 아니야. 이건 엄마 돈이야. 너희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대학 학비, 결혼 자금, 집 살 돈, 사업 자금. 세어봐. 싫으면 한 푼도 안 받아도 돼. 나가. 자식들은 분노한 채로 집을 나갔습니다. 영심 씨는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혜진아, 엄마랑 같이 살래? 장 담그는 법도 가르쳐주고 싶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모녀로 살고 싶어.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서진이 출소하는 날이었습니다. 교도소 앞에는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멀리서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영심 씨였습니다. 서진 씨.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 당신 어머니 순자 씨 산소 위치 알아냈어. 같이 가자. 사과하고 싶어. 두 사람은 함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순자의 산소는 초라했습니다. 영심 씨는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순자 씨, 미안해요. 내가 남편을 제대로 못 봐서 당신이 고생하셨어요. 늦었지만 용서해 주세요. 서진이는 제가 돌볼게요. 걱정 마세요. 영심 씨는 서진을 돌아봤습니다. 서진 씨, 우리 집에 와요. 혜진이도 있어요. 셋이서 같이 살아요. 당신도 내 딸이야. 피는 안 섞였지만 당신 아버지가 김철수니까. 반쪽은 내 딸인 거야.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자격이 없어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나쁜 짓을. 됐어.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새로 시작하자. 그렇게 영심 씨의 집에는 새 여자가 살게 됐습니다. 진짜 딸 혜진, 남편의 딸 서진, 그리고 영심. 이상한 가족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후 영심 씨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은 겁니다. 6개월 정도 남으셨습니다. 의사의 말에 혜진과 서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안 돼요. 영심 씨는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이제 70이 넘었어. 충분히 살았어.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 둘을 만났잖아. 행복해. 그날 밤 영심 씨는 두 딸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죽으면 너희 둘이 이 집을 지켜줘. 함께. 싸우지 말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 알았지? 네, 엄마. 그리고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아들 준호가 집에 찾아온 겁니다.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3년 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제가 너무 탐욕스러웠어요. 돈만 밝혔어요. 용서해 주세요. 민호와 진호도 뒤따라왔습니다. 세 아들 모두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영심 씨는 아들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이미 용서했어. 이제 너희 누나들이랑 사이좋게 지내. 준호가 혜진과 서진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나 죄송합니다. 그동안 누나들 무시하고. 혜진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서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족이에요. 영심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편히 갈 수 있겠구나. 2달 후 영심 씨는 집에서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5 자식이 모두 곁을 지켰습니다. 혜진이 오른손을, 서진이 왼손을 잡았습니다. 세 아들은 발치해서 울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편히 가세요. 영심 씨는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전통 장유명인 박영심의 마지막을 보내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영정 앞에 나란히 앉아있는 5 남매였습니다. 진짜 딸 혜진, 남편의 딸 서진, 그리고 세 아들. 모두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재산 정리를 할 때였습니다. 변호사가 영심 씨가 남긴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엄마는 너희 5을 모두 사랑한다.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너희는 모두 내 자식이다. 혜진아 미안하고 고맙다. 서진아 용서해줘서 고맙다. 준호, 민호, 진호야 누나들 잘 챙겨라. 엄마가 남긴 재산은 너희 5이 똑같이 나눠 가져라. 그리고 엄마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게 있어. 엄마가 평생 1군장 공장을 팔지 마라. 5이서 힘을 합쳐 운영해라. 그게 엄마가 너희한테 남기는 진짜 유산이다. 돈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시간, 서로 의지하는 마음, 그게 진짜 가족이다. 사랑한다, 우리 자식들아. 편지를 읽는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 남매는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뜻대로 하죠. 공장 다 같이 운영해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찬성이에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장 담그는 법 제가 다 기억해요. 함께 만들어요. 준호가 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찬성이야. 누나들 저희가 도울게요. 회사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올게요. 민호와 진호도 동의했습니다. 형 말이 맞아요. 우리 다 같이 엄마 사업 이어가요. 1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영심 명인의 장은 전국적인 브랜드가 됐습니다. 5 남매가 힘을 합쳐 운영하면서 매출이 10배로 늘었습니다. 혜진과 서진은 전통 방식을 지키며 장을 담갔고 세 아들은 유통과 마케팅을 맡았습니다. 특히 화제가 된 건 그들의 스토리였습니다. 5 남매가 함께 만드는 전통의 맛. 피보다 진한 장만 언론에서 앞다투어 보도했고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5 남매가 공장 마루에 둘러앉아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누나들, 형들 고마워요. 덕분에 제가 진짜 가족이 뭔지 알았어요. 혜진이 웃었습니다. 우리가 고맙지. 처음엔 서먹했는데 이제 진짜 남매 같아. 서진이 잔을 들었습니다. 엄마한테 건배해요. 엄마가 우릴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엄마. 5개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그때 막내 진호가 말했습니다. 근데 형들, 누나들. 우리 엄마 산소에 뭔가 세워드리면 어때요? 비석 말고 특별한 거. 뭔데? 장독대요. 엄마가 평생 사랑했던 장독대. 산소 옆에 작은 장독대를 만들어서 매년 엄마 제삿날에
우리가 담근 장을 올리는 거예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거 좋다. 다음 주 5남매는 영심씨 산소 옆에 아름다운 장독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담근 된장, 간장, 고추장을 올렸습니다. 혜진이 엄마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 말씀대로 싸우지 않고 서로 도우면서 살고 있어요. 공장도 잘 되고 있고요. 걱정 마세요. 서진도 절을 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이 생겼어요. 엄마가 저한테 가족을 선물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잘못 많았죠. 저희도 잘못 많았어요. 하지만 엄마 덕분에 우리 다 변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5남매는 함께 엄마 산소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장독대의 천이 펄럭였습니다. 마치 영심씨가 대답하는 것처럼. 그날 밤 서진은 혼자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습니다. 엄마. 순자 엄마. 두 분 다 고마워요. 두 엄마가 있어서 저는 행복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제가 복수에 눈이 멀어서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어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사랑하는 법을 알아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박영신 명인의 장은 이제 전국에 50개 매장을 둔 대기업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통 방식을 고집했고 5남매가 직접 경영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됐고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제목은 5남매의 장맛이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5남매가 나란히 앉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성공 비결이 뭔가요?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장은 정성이래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담그면 쓴맛이 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그면 단맛이 난대요. 저희는 서로 사랑하면서 장을 담가요. 리포터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사이가 안 좋으셨다면서요. 유산 다툼도 있었고. 서진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심지어 범죄까지 저질렀어요. 유언장 위조하고 사기치고. 감옥도 갔었어요. 부끄러운 과거죠. 리포터가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하셨어요? 서진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때문이에요. 박영심 엄마가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도 엄마는 저를 딸로 받아주셨어요. 그 사랑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엄마를 돈으로만 봤어요. 유산만 노렸죠. 하지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걸. 리포터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혜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가족이 있으신 분들 사랑하세요. 늦기 전에. 저는 50년 만에 엄마를 만났어요. 함께한 시간이 겨우 1년이었어요. 너무 짧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가족이 곁에 있잖아요. 사랑하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률 30%를 넘었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댓글이 수만 개 달렸습니다. 눈물 나네요. 저도 부모님께 잘해야겠어요.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서진 씨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박영신 명인 정말 위대한 어머니셨네요. 그리고 그 방송을 본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심 씨의 옛 시어머니였습니다.
90세가 넘은 할머니는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TV를 보다가 방송을 봤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심아, 미안하다. 내가 내 딸을 빼앗았구나. 내가 너한테 약을 먹였구나.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에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혜진아. 나야. 내 할머니야. 내 친할머니. 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무슨?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내 엄마한테 너한테 너무 나쁜 짓을 했어. 용서를 빌고 싶구나. 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구나. 죽기 전에 너를 보고 싶어. 내 손을 잡고 사과하고 싶어. 올 수 있겠니? 혜진은 흐느꼈습니다. 네, 할머니. 갈게요. 용서할게요. 다 용서할게요. 다음 날 5남매가 함께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 말라서 뼈만 앙상했습니다. 할머니는 혜진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고아원에 보냈어. 내 엄마 기억을 지웠어. 다 내 욕심 때문이었어. 아들만 낳아야 한다는 고집 때문이었어. 미안하다. 혜진은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저는 행복해요. 용서해요. 할머니는 서진도 바라봤습니다. 서진아, 너도 미안하다. 내 엄마 순자를 모른 척했어. 내 며느리가 아니라고 외면했어. 너도 내 손주인데. 미안하다. 서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할머니는 세 아들도 바라봤습니다. 얘들아, 너희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었어. 할머니도 나쁜 사람이었어. 하지만 너희는 달라. 너희는 착하게 살아라. 서로 사랑하면서. 준호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너희가 이렇게 화해해서. 영심이가 하늘에서 기뻐하겠구나. 그리고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5남매는 할머니의 장례도 함께 치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영심씨 옆에 묻어드렸습니다. 엄마, 할머니 모셔왔어요. 둘이서 이제 화해하세요. 하늘에서는 행복하세요. 세월은 흘렀습니다. 혜진은 60대가 됐고 서진은 50대 중반이 됐습니다. 세 아들도 모두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습니다. 하지만 5남매는 여전히 함께 공장을 운영했고 매일 아침 함께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엄마,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그들은 매일 영심 씨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장을 담갔습니다. 어느 날 손자 손녀들이 공장에 놀러 왔습니다.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와글와글 모여들었습니다. 할머니, 외할머니, 고모, 삼촌. 혜진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증조할머니 이야기 해줄까? 네. 증조할머니는 말이야,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평생 장을 담그셨는데 그 장맛이 얼마나 좋았는지 사람들이 전국에서 찾아왔단다. 하지만 할머니가 더 대단했던 건 마음이야. 할머니는 모든 걸 용서하셨어. 배신도 거짓말도 심지어 범죄까지도. 그리고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주셨지. 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고모도 나쁜 짓을 많이 했어. 사람들을 속이고 범죄도 저질렀지. 하지만 증조할머니가 고모를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고모가 변할 수 있었어.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준호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소중히 여겨라.
돈보다 명예보다 가족이 제일 중요해. 삼촌이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거든. 너희는 지금부터 알고 살아라.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해질녘 5남매는 영심씨 산소 앞에 함께 앉았습니다. 장독대에서는 구수한 장 냄새가 풍겼습니다. 혜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다음 생에도 엄마 딸로 태어나고 싶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하지만 엄마가 주신 사랑으로 살고 있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 진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하늘에서도 우리 지켜봐 주세요. 5남매는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성향이 장독대를 비췄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영심씨가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유언장의 비밀은 결국 사랑의 비밀이었습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용서였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언장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가 5남매의 아름다운 화해로 끝이 났네요. 인생은 참 알 수 없습니다. 배신과 복수로 얼룩졌던 관계가 용서와 사랑으로 변할 수 있다니 말이에요. 여러분도 가족이 있으시다면 오늘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늦기 전에요. 박영신 명인처럼, 혜진이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사랑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감동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